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페루 정부는 한국 정부 및 한국항공우주와 FA-50 경전투기를 20대에서 24대 사이로 구매를 하기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페루에게 KF-21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했다는 소식도 전하셨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페루는 현재 FA-50의 부품 공동 생산을 위해 페루 항공정비회사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MOU를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이 계약의 총액은 7억 8천만 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화로 약 1조 800억 원입니다. 페루와 대한민국의 관계자에 의하면 페루는 KT-1 훈련기를 수입한 모델과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총 20대를 도입하는 사업이었는데 4대의 완제품을 페루가 받았고 남은 16대를 페루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라스팔마스 공군기지의 정비창에서 조립이 진행되었으며 FA-50 또한 이 정비창에서 페루 국영 항공정비회사가 조립할 예정입니다. 한때 페루 공군은 FA-50 이외에도 4억 8천만 달러의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슈퍼 투카노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M346 텍스트론 에어랜드 스콜피온에 대한 제안도 검토 중이었습니다.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제안의 경우 FA-50을 도입하는 비용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엠브라에르의 슈퍼 투카노스는 대공 방어 및 공격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FA-50보다 성능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현재 페루가 사용하고 있는 KT-1과 FA-50의 조작법은 서로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슈퍼 투카노스 도입의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또한 페루의 산업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어서 이 점이 낮았습니다. 텍스트론 에어랜드 스콜피온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판매 이력이 전혀 없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기 위한 매력이 매우 떨어지는 기체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KF-21에 대한 투자를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복잡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페루에게 FA-50뿐만 아니라 KF-21의 5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KF-21에 참여할 경우 블록 1인지 2인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사업 참여 제안을 한 것은 맞습니다. 페루의 경우 미그 29에 대한 운용을 중단했으며 미라지 2000P의 경우 운용을 한 지 이미 4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페루는 F-16 24대 정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페루가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더욱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성공에 따르는 이득은 더 크게 예상됩니다. 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없는 5세대 전투기 기술을 갖게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항공우주 산업의 역량을 더욱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페루 언론이 페루 공군의 FA-50 도입과 KF-21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KF-21은 큰 문제 없이 개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는 KF-21을 20대 양산하는 양산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0대를 추가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인도네시아가 투자를 처리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KF-21의 투자 비용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를 대체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다른 나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장 크게 알려진 나라는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의 경우 현재 블록2와 블록3에 대한 참여가 가능하다는 의중을 내비치면서 단순 관련국이 아닌 공동생산국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른 국가로는 현재 아랍에미리트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023년 9월 14일 공식적으로 인도네시아가 미납하고 있는 분담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아랍에미리트와 대한민국이 정식적으로 공동개발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당장 투자나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력이 될 수 있는 블록2를 개발할 때 공동 개발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라는 필리핀입니다. 2022년 9월 기사에 의하면 필리핀 공군 대변인 인터뷰에 의하면 필리핀은 KF-21을 도입하기 원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방 예산이 부족해 더욱 적극적인 투자는 어려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2024년 1월 국내 언론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KF-21 기반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제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국가는 태국입니다. 2024년 3월경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태국에게 F-16 대체 전투기로 KF-21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현재 많은 국가를 알아보고 있는 상태에서 여섯 번째로 페루에게도 KF-21의 개발 참여를 권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페루의 경우 대한민국의 군수품을 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군의 경우 피스코급으로 명명된 두 척의 상륙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륙함은 대선 조선에서 설계하여 인도네시아가 최초 도입한 상륙함입니다. 페루의 경우 이 상륙함을 페루에서 라이센스 생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급 초계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급의 경우 대한민국의 포항급 초계함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운용한 경주함을 2016년 페루 해안 경비대에 공여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순천함을 페루에 공여했습니다. 교량 과정에서 하푼 대함 미사일 발사대를 제거를 한 후 공여되었습니다. 페루 육군의 경우 대한민국 차륜형 장갑차인 K808을 30대 도입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최초 2023년 10월 페루 육군은 트르키예의 아르마 장갑차를 우선 선정했고 2위를 세르비아의 라자르, 3위가 대한민국의 K808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르마의 도입 비용이 장갑차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초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를 한 라자르 장갑차는 예산 조건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장갑차 사업을 보류하게 되었고 이 당시 배정된 예산은 페루 차기 호위함 사업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경 K808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페루는 대한민국 장비를 많이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루가 FA-50을 도입하고 KF-21에 투자하여 다양한 남미 국가로부터 신뢰를 얻어 대한민국의 방산품이 더욱 많이 수출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